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탭스 문법의 이용재입니다. 자, 오늘은 탭스에서 말하는 문법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문법이라고 하면 공식이다, 외우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탭스에서 문법 영역은 일반적인 문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연 탭스에서 말하는 문법은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탭스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탭스가 뉴 탭스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변화된 탭스의 일반적인 구성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그 안에서 문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구탭스에서는 990점 만점의 체계였었습니다만 뉴탭스로 바뀌면서 600점 만점 체제로 일단은 점수의 만점 체제가 조금 바뀌었고요. 문항수도 200문항에서 135문항으로 무려 65문항이 감소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토익도 만점이 990이고요. 토익도 문항이 200문항이에요. 아마 이 토익과는 좀 차별적인 측면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험 시간도 140분에서 105분으로 35분이 감소됐는데요. 실제 제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해 본 결과 예전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줄어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의 변화 없이 끝까지 시험을 치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문법 가이드잖아요.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어휘와 문법 영역이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 뉴 탭스로 변환되면서부터는 어휘와 문법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순서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휘. 근데 이번에는 시험지상의 순서상 어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이 제시되는 경향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휘를 꼭 먼저 풀어야 되고 문법을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어휘와 문법의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이 60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측면까지 그들이 고려한 어떤 변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문법 파트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문항수와 배점, 문법 영역에 해당되는 배점과 문항수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t 1입니다. A와 B의 대화, 즉 우리가 구어체라고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 어딘가에 빈칸을 뚫어놓고 문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의도를 갖고 있는 Part 1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러한 Part 1의 문제는 총 10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밖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문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딱딱한 책 속에 있는 문법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탭스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일상 영어에서도 문법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어체인 대화 안에서의 적절한 문법은 여러분이 그동안 책에서 배웠던 문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Part 1을 정말 잘 하시길 원한다면 살아있는 대화 속에서도 문법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이런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A와 B라는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안에서 문법을 골라낼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그들이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누군가 한마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청해의 Part 1과 좀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단지 듣고 풀면 청해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대화문을 눈으로 보고 문법을 골라내는 건 문법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Part 2의 샘플 문제입니다.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일단 그냥 하나의 단문이에요. 하나의 단문 속에 빈칸을 뚫어놓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의 영역인데요. 아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문법을 학습해 오신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그런 문법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딩 머티리얼도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총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출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내는 것을 측정하겠다는 것이겠죠. 즉, Part 1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법의 정확성을, Part 2에서는요. 쓰여진 글 안에서의 문법의 정확성을 뭔가 조금 차별점을 두면서 문법의 영역도 다변화시켜서 출제 그 영역을 체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8원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일상생활 속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술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art 1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art 3입니다. Part 3는요. 총 5문제예요. 근데 앞서 Part 3의 첫 2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B라고 하는 대화문으로 구성된 문제 속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2문제가 속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D 4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역시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골라내는 형식의 문제가 3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언더라인이나 빈칸이 뚫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잡아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 있어도 우리가 한국어적인 문법을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영어로 쓰여 있는 이 방대한 내용들 안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골라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신다면요. 지금 Part 3의 대화체 문제는요. A와 B의 대화를 출제하고자 했었던 Part 1과 형식이 좀 유사하죠. 단 Part 1에서는 빈칸을 뚫어놓고 정답을 골라내는 식이었다면 단지 빈칸이 없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art 2에서 하나의 센텐스를 갖고 빈칸을 뚫어놨던 게 Part 2였다면 단지 빈칸을 뚫지 않고 틀린 답을 하나 심어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즉, Part 1과 Part 2의 학습을 제대로만 하신다면 이것의 연장선인 Part 3의 문제들도 분명 해결책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art 3의 특징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총 5문항입니다. 5문항 중에서 대화체로 구성된 거 2문항, 그 다음에 A, B, C, D 문어체의 4줄의 문장이 포함된 게 3문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5문제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화와 문어, 즉 구어와 문어체에 대해서 두루 다양한 지식과 문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정답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딱 한 가지. 야, 탭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법은 너무나 어렵다. 이거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탭스도 시험이죠. 시험은 그것에 알맞는 학습 방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랄게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법 공부할 때는요. 그냥 문법서를 하나 보고 나서 밑줄 그으면서 막 세부적인 지식들을 외우는데 많은 신경을 쓰셨다면 하나의 문법 포인트가 있다면 그 밑에 쪽에 지식을 나열하지 말고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가는 식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라는 타이틀이 있다면 그냥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머릿속에 둥둥 떠오르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선행사 파악, 뒷문장의 완전성,
특수 관계대명사의 구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출제하는 포인트를 정리해가면서 학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차원으로 학습하라. 빈칸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part 1과 2가 있고 빈칸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part 3가 있다면 우리가 빈칸이 뚫려 있는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빈칸이 없었을 때 이런 오답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part 1 공부하면서 part 3 학습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시라는 얘기고 part 2 공부하면서 part 3의 측면으로 다시 한번 문장을 점검해 보신다면 굳이 파트별로 나눠서 다른 학습을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갖게 될 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법 능력이 강화되면요. 해석적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을 통해서만 문법적인 정답을 고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해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탄한 문법 능력 강화를 통해서 해석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시간 전략도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탭스에서 말하는 문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탭스 문법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반드시 갖고 원하시는 고득점 반드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재였습니다.